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행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13일까지 2주 연장하는 대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완화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4시에서 밤 10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북구의 한 어린이집 강사와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진자의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광양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과 견해로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1일 당대표 선출을 앞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역순회 합동연설의 첫 장소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5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각자 색깔의 공약과 견해로 호남 유권자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호남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강조하며 지역 인재 등용을 약속했습니다. 호남과의 동행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내각의 30%는 호남 출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과 청년을 의무 할당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의힘도 없다는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문표 후보는 지역이 선출하는 비례대표를 호남에 6석 할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사는 유권자, 즉 당원들이 투표에서 뽑는 그런 비례대표제를 우리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다며 당 변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80년 광주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죄책감을 뒤로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첫 세대라고 자부합니다. 조경태 후보는 특정 지역구에는 반대한다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청년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 청년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합시다. 4.7 재보선 승리 이후 호남 지역 당 지지도가 크게 오르면서 민심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5명의 후보들이 던진 호남구회가 얼마나 지역 민심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특별방역 기간에 당원들과 단체 산행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광주 남구의 분적산에서 당원 30여 명과 생태기행 행사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마스크를 벗고 도시락을 먹고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측은 야외 활동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돼 행사 자체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일부 방역 지침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논의 기구인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의 설립안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출자 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안건이 정식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재단 출범을 위해 조례와 규정 제정 등을 거쳐 3개 팀 2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도 텃밭을 가꾸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텃밭을 통해 생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방송국 박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앞마당에 조성된 텃밭에서 갖가지 식물들이 자랍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난해부터 가꾼 무공해 채소와 꽃들입니다. 부추를 직접 수확하고 상추를 따서 먹어보며 농촌 체험을 하는 아이들. 이 시간만큼은 텃밭이 교실입니다. 작년에는 저쪽에 심었지? 네. 올해는 이쪽에 심었어. 왜 그랬을까? 고추는 한 곳에 오래 심으면 그 영향을 받아. 학교 텃밭을 통한 작물 재배는 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식물을 한 번쯤 꼭 키워보고 싶고 농부도 나중에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딴 부추로 부추전도 해먹고 싶고 요리도 해먹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직접 해보면서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부모들의 옛날 향수를 느끼면서 우리 애가 해봤다는 그런 것. 텃밭 조성을 위한 예산은 울산 농협이, 조성 작업은 울산 농업기술센터가 도움을 줬습니다. 울산 농협은 울산시 교육청에 퇴비와 비료 등 텃밭 운영 물품도 제공했습니다. 흙과 식물을 접하기 힘든 도시 아이들에게 학교 텃밭이 생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요즘 화장실에서도 물티슈를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변기에 그대로 버려지는 물티슈는 잘 녹지 않아서 하수 처리 시설의 배관을 막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방송총국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서 흘러온 오수와 하수를 처리장까지 보내는 중개 펌프장입니다. 낯을 든 작업자가 대형 배관에 필터를 들어올려 촘촘히 걸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이물질 대부분은 버려진 물티슈.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늘면서 버려지는 물티슈도 더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 청소를 하였는데 지금은 매주 청소를 하고 양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버린 물티슈가 중개 펌프장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불과 서너 시간 이내.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제작된 물티슈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일일이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물티슈는 24시간 쉼없이 가동돼야 할 중개 펌프장과 하수처리장 기계 고장의 주된 원인입니다. 창원의 하수처리 시설 16곳에서 물티슈 처리에 드는 비용은 한 해 16억 원. 해마다 처리 비용이 10%씩 늘고 있어 창원시는 시민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수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수 처리 시설의 고장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쓰고 버리기에는 편하지만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드는 화장실 물티슈. 하수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의 땅값은 12.3%, 전남은 10.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37만 7천여 필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35% 상승했으며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13.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10.4% 올랐고 시, 군별로는 나주가 15.6%로 가장 높은 땅값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충장로 2가 광주 우체국 맞은편 땅이 제곱미터당 1,59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에서는 여수 학동상가가 제곱미터당 438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5천 원대에 머물던 20kg 천일염 한 포대 가격이 최근 17,000원을 넘어서면서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신안의 지난해 생산량은 13만 톤 규모로 전년 대비 10만 톤가량이 줄었고 올해도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가격 급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금 인상 등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휴업 신청을 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이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27일 휴업 신청을 낸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최근 이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버스 업체의 휴업 신청을 반려한 뒤 시의회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뒤 말레이시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6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채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콜센터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도록 지시했고 검거에 대비해 조직원들끼리는 가명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40대 남성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숨진 A씨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 측이 유족들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수술이 필요한데도 이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며 수술을 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염주실내체육장이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국비와 시비 등 13억여 원을 투입해 천장 마감재와 공조 시스템 등 주요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운영 시간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염주 실내 수영장의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16도 안팎,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특히 광주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비가 오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이고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지만 교통안전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은 대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은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높습니다. 장성과 화순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내륙 지역은 30도에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구례 30도, 고흥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목포도 아침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27도, 영암 29도, 장흥 2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